이따가 얘기할 텐데 25번에 건축물의 용도 5번 물류터미널은 창고가 아니고 창고 시설이에요. 그 25번 문제 용도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지금쯤 건축물의 용도를 전체적으로라도 아니면 요약집이라도 줄쳐서 쭉 읽어보셔야 돼요. 기본서 읽기 부담스러우면 우리 요약집 있잖아요. 그 용도 중요한 거 다 뽑아놨으니까 줄치면서 한번 읽으라고 문제 배열했고 26번 문제는 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또는 읍지역, 섬지역은 인구 500 이상이면 모든 건축법 다 적용하잖아요. 그 전면 적용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인데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성 관련된 2개, 방화지구 제도 있지요. 대지분할 제한. 그 내용들은 전면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데 그게 아닌 거 찾아봐라는 거잖아. 뭔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돼. 그건 답은 쉬워요. 적용 관련된 건 해당하지 않잖아요. 건축법상 국토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지역에서 동이나 업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대지 조경, 이거는 관련 없는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하는 것, 건축선 지정, 건축선 따른 건축 제한, 대지 분할 제한, 방화지원의 제한, 이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저 시골에서는. 그게 아닌 거 찾아봐라. 적용하는 거 찾아라는 얘기예요. 27번에 건축허가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2번이 왜 틀렸을까요? 네? 허가 말고 승인 받는 거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뭐 그래 해도 뭐 답은 맞히니까. 우리 이 건축 허가권자는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허가권자가 원칙으로 누구냐? 특별자치시, 세종시, 제주도 빼면 시장, 군수나 구청장. 요것의 의미는 특히 요 구청장 있죠. 특별시, 광역시라면 용도 변경, 건축, 대수선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구청장한테 가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A 광역시 B구에서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나간단 말이지. 구청장이에요.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서 그러죠?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물 지을 때는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에 직접 가야 된다. 그런데 10만 넘어도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 특별시, 광역시에 갈 필요 없다. 이게 허가권자예요. 특별시, 광역시 외의 시장 운수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에 대한 허가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시군에, 특별시, 광역시 아닌 시군에서는 21층 10만 넘는 건 얘가 직접 허가를 해요. 얘가 한다고. 도지사가 아니고. 그 대신 도지사 만나서 허가해도 되겠냐고 사전에 승인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 2번이 층수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공장, 창고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특히 시나 군에 건축할 때는 도지사 허가 받는 게 아니죠. 시나 군수한테 가지만 시장 운수가 허가 전에 도지사한테 해도 되겠냐고 사전 승인 받는 거예요. 사전 승인. 나머지는 뭐 읽어보라고 꼭 연필로 줄쳐가면서 읽어야 돼요. 28번 사용 승인 옳은 것은 이건 이제 우리가 풀어본 문제고 기출 문제고 똑같은 문제고 한 건데 1번에 옳은 겁니다. 건축주가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이전에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공사 다 끝나야 되잖아요. 감리자 찾아가서 사용승인 신청해요? 감리자가 뭔 관계에 있대요? 양천구에 가야 되죠. 허가권자에 가야 되잖아요. 양천구에서는 양천구청장한테 가야지. 양천구청장이 허가했으니까. 허가권자니까. 시군구. 허가권자한테 가야 되는데 왜 저 감리자한테 간다고. 2번.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한 곳을 본다. 맞죠? 요 양천구청 가서 6천 건물 지었다. 사용하게 해달라. 사용 승인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양천구청에 공무원이 와서 사용 승인해주기 위한 검사하겠죠. 근데요, 저 엘리베이터 저거 있죠, 저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요. 봐요, 그 행정안전부라고 되어 있지, 딱지에. 그럼 전기 켜는 거는요, 한전, 산업자원부. 전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양천구청 공무원도 와서 전기 켜도 좋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장실 환풍기 있어도 돌리는 거 있죠? 물 내리는 거? 환경부. 그 다음 전화 쓰는 거 있죠? 전화 저거. 통신공사, 유선, KT, 민간 회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양천구청 공무원이 올 때 소방서, 한전 이런 데 다 와요. 다 확인을 해요. 그 개별 법에 따라서. 다 확인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양천구청에서 사용승인서 교부해줘요. 그러니까 사용승인 받으면 받은 사람은 별도로 전기 쓸 때 또 한전 찾아가고 환경부 찾아가고 행안부 찾아가고 또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2번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가동 개시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은 사람은 들어가서 환기팬 돌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들은 적 있죠 이거? 3번 허가권자가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자, 며칠 내 교부하라고 그래서 우리 배울 때 7일. 7일 내 교부하지 않거나 2년 기간 정하여 임시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왜 사용을 못합니까? 교부 안 해주면 들어가 살아야지. 4번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가 들어가요? 감리 보고서는 감리자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감리자라는 거 들어봤죠? 그거는 시공자 건축을 하는 업체에서 설계도, 이걸 우리 보통 시방서라고 해요. 설계도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제대로 한지 감시하는 거예요. 감리자. 감리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감리자가 작성하죠. 5번에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2년. 저 29번 반갑지 않아요? 반가워요, 김 사장. 이렇게. 진짜 반갑죠? 본 적 없어요? 이거 기출문제인데 승희가 대단한 문제였거든, 그 당시만 해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정답 몇 번? 아니, 대지가 얼마래요? 대지가 200인데 그림처럼 건물 지었네요. 경사지붕의 형태네요. 평지붕이 아니고 다락을 설치했네. 거기 다락 층고는 얼마래요? 그리고 설문에 줬잖아요. 그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는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경사지붕 형태라면 1.8m 이하는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락 부분은 1.7m니까 그 연면적이 빠질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뭐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비율인데, 그러죠? 그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 뭘 제외해요? 비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주민 공동이용시설도 용적률이 빠져요? 그런 건 빠진다고요? 이거 문제 풀 때 이 기출문제인데 원래는 옛날에는 용적률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도 용적률을 빼줬는데 그에 법 개정해서 지하층, 주차장, 비난안전구역, 대피공간만 빼준다. 그랬는데요.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용적률에 제외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얼마예요? 60. 다락은? 그림상으로는 좀 말다 비슷하나?
근데 그림은 50이 더 크네? 그죠? 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러면 이제, 다락하고 주차장은 용적률에 넣어 빼잖아요. 그럼 그럼 현재 지은 게 240을 지었네. 240 지었으니까 용적률을 얼마 줬어요? 200을 줬으니까 400을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400을 최대 짓는데 240을 지었으니 플러스 알파 얼마까지 가능? 160을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틀리신 분 있으면 저하고 이제 한번 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어때요? 제가 기억도 못 할 텐데. 이거 틀린 사람. 참, 어이가 없네. 치과 가야 되겠다. 어이가 없으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문제 풀이할 때 풀면서 기출문제 할 때 풀고 그러죠? 그림 진짜 기억나죠? 어쩌자고 이런 걸 틀리죠? 29번. 정비법 틀리는 거 이해하는데. 도시정비법 있죠? 그거는, 진짜 작심하면 내가 암만 어젯밤에도 제가 한 3시쯤 잤는데, 200지문을 뽑으려고요.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수업 정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40문제를 기준으로 한 문제당 지문 5개를 잡아서 200지문을 다시 하는데, 그건 이제 기출문제를 다시 다 풀어보고 교과서 펼쳐놓고 200지문을 보는데, 정비법 이거 작심하고 내면 손 못 뜨겠구나. 그래서 계속 드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지문을 뽑긴 뽑았는데, 근데 건축법은 문제 낼 때 이렇게 좀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낼 때 차분하게 푸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얘를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풀고, 이런 건 아까처럼 이렇게 묶어놓고요. 29번이잖아요. 이렇게 문제집 표시하고, 그 다음 OMR 카드 있잖아요. 29번에도 연필로 이렇게 쭉 줄 쳐놔야 돼요. 마킹 이중을 안 하게. 30번 문제 풀고 답 체크해야 되는데 29번 여기 빈자리에 여기다 찍어버린다니까요. 그럼 다 풀었는데 하나가 남거나 모자라면 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80문제에.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고 다 풀고 이걸 나중에 푸는 거예요. 분명히 건축법에도 그림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그림 문제가 문제를 2번 정도 읽다 보면요. 어떤 논점이 들어간지 보여요. 우리는 이 그림 딱 보고 설문 읽을 때 다락 나왔고 주차장 나왔잖아요. 피로티로. 그죠? 그 다음에 용적률 개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적용할 때 주차장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좀 더 어렵게 내면 지하층을 넣을 거 아니야. 지하 1층 1정건생, 지하 2층 2정건생 이런 식으로. 그러죠? 파이팅. 30번은 몇 번? 1번이라고요? 틀린 건데요. 여러분 적용을 할 때 연면적 200 이상인 건물에 적용할 것 같으면 대지 기준이 없네? 대지 면적 200이라고 얘기했죠? 땅 크기라고. 근데 1번 찾은 사람 중에 답을 뭐라고 하냐면 왜 1번 틀렸나 했더니 5천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공개공지하고 헷갈린 거지. 그래도 답 찾았잖아요. 자기는 5천이어야 된다는 거지.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정이 판운수기 업무시설 얘들을 1준 상준 안에 지을 때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보면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긴 의자 파고라 설치하는 공개공지 그것은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지을 때 5천. 적용은 대지면적이 200 이상일 때. 대지면적이라 연면적이 아니라 30번 좀 억울하네. 그죠? 3번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 넣어서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것은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주거상업적은 제외하고 그러죠? 31번은 제가 이걸 큰 실수를 했는데 프린트 하나 줬죠? 문제 풀지 말고 얘를 붙여서 외워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제 노트북에는 기본서 문제집에 원고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뀐 걸
바뀐 걸 수정해서 책을 다 바꿔놓고 요 문제 만들 때는 받기 전에 작년 그걸 해서 만들어버린 거야. 내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이걸 몰랐는데 카페에 질문하는 사람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 프린트 준 걸로 외울게요. 문제 풀지 말고 다 맞는 걸로 처리해 줬어요. 저도 양심이 있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22조는 사용 승인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을 공개하라. 기억 층수 몇 층? 2층. 완전 강화시켰거든요. 자, 박스 줄 치세요. 층수 몇 층? 2층.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일 때. 구조 안전 확인 받는 거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외우면 돼요. 혹시 해서 아니 참고로 요거 가지고 객관식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세상에 하도 흉흉해서.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포항 사람들은 그 사람 좋아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번 포항 지진 엄청 났죠?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딱 500 주고 갔대요. 포항 지진 전직 대통령 자기 고향 땅에 와서 그 흥해 그 동네가 자기 완전 고향 마을이에요. 500 주고 갔대요. 500. 얼마 인색하냐고요. 내가 대통령하고 했으면 그 고향 마을 그 흥해 일대 지진 난 데가 제 자전거 타고 중학교 때 다니던 동네거든요. 같은 그 시기라니까요. 그 정도하고 돈도 엄청 많은데 500이 뭐요? 500. 그죠? 체육관에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한테 500 주고 갔대요. 500. 그러지요. 5억이나 10억 같은 거 툭 던지고 고생한다고 고향 사람들. 그러면 고향 사람도 안 미워해요. 되게 미워해요. 인상도 그래서 뭐 고향은 아니고 뭐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내진 능력 공개하라. 그러면 아 뺀질하게 생겼잖아. 쥐는 그래? 난 쥐 그래서 난 네가 좋아하는 줄 알았다. 눈이 작아도 나처럼 공통으로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저는 아주 공평하게 작잖아요. 뜬 듯 감은 듯. 자, 내진 능력 공개하라. 몇 층? 연면적 200 외우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됐어요. 이제 그렇게 놓고 답은 다 맞았어요. 32번은 몇 번? 이거 틀린 사람 진짜 새끼 정도는 굶어야 된다. 2번 어디가 틀렸어요? 노인 복지시설이 아니고 노인복지주택. 또 써요 거기다가. 오다 노기에서 툭 넘어간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딴 거 있는데 답이 없어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안 넘기지 마요. 내가 1번하고 5번을 읽어보려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말 나오죠? 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고. 아파트 값 진짜 비싼 것 같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34평짜리 신혼살림으로 아파트 장만했다. 어느 아가씨든 다 시집 갈걸요? 34평짜리 아파트 가진 총각이다. 그 친구한테 시집 갈 거예요. 그죠? 아니 30살부터 34평 서울시내 아파트 가지고 출발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20년 뒤에는요. 나 같아도 그 아파트 만약에 빚이 없으면 그 아파트를 팔고 대출 5억 끼고 45평으로 그리고 7, 8년 뒤에 또 팔고 강남으로 대출 받아서 그럼 나중에 자산이 30억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빚 갚아가면서. 빚 갚으려 했는데 오른 돈이 더 커. 2년 만에 한 5억 올랐어. 팔고 또 키워나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아버지 도움 없으면. 아버지 도움 없이 대학 졸업해서 취직해서 대기업 다니면서 아파트 산다 34평? 택도 없어요. 목동 34평 아파트, 목동 아파트 저기 꾸진 거 주차장도 없어요. 1층밖에. 늦게 가면 차 댈 데 없어요. 저거 34평 아파트 얼마가요? 7단지. 얼마? 15억. 그러죠? 15억 갑니다. 15억 아파트 어떻게 사? 그러니까 임대부 분양, 이게 토지 임대부라는 얘기는 땅은 그럼 하지 마라. 아파트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자. 반값에. 반값 아파트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 가지고 땅은 건축물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에게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 그런 분양받은 사람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가 소유권에 한한다 그러면 안 되지. 대지권의 소유권이 아닐 수 있잖아요. 땅의 소유권 냅두고 건물만 지어서 분양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땅 소유권 안 넘어가니까 분양할 때 저렴하겠지요. 그 다음 5번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자, 지역 난방시설 있죠? 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동종의 기관시설에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무슨 시설? 간선시설. 여러분 가로치고 있잖아요. 기억이라 하면 찍해서 뭐냐 할 수도 있다니까요. 간선시설이에요. 자, 33번 옳은 거 몇 번? 2번이죠.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시군구에 가서 설립 인가 받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1번은 신고한다고 해요. 인가가 아니고. 2번 맞네.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되죠? 85 가져도 괜찮지? 직장주택조합일 때는 85 이하 한 채 가진 사람은 조합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돼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안 됩니다. 3번 답은 2번이에요.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아, 그러네. 그렇지. 그거요, 그거. 이거 여러분요. 세 놈이 나와요. 토지 소유자, 주택 조합, 고용자. 그러죠? 이 세 놈 중에 고용자 있죠? 그렇지. 얘만 등록업자하고 공동으로 건설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나머지 임의적 공동시행, 공동으로 등록업자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거 바꾼다. 그거 외에만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고용자만 의무적 공동시행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고 지역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건설 예정세대수 50%에 대한 조합은 확보하고요. 최소 몇 명 이상? 20명. 리모델은 포함하면 안 되지. 제외하고.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틀렸냐?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하지 마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 지역 직장 두 놈이잖아요. 리모델은 해당하지 않죠. 빼야지. 34번 문제도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아파트 지을 때 이거 작년 기출 문제를 몇 번 풀어보고 그러죠? 답 몇 번? 5번이죠. 야, 이거 34번 답 딱 찾았다는 얘기는 당장 시험장가도 합격해요. 공법 하나는. 딴 건 난 몰라. 어차피 여러분 공시법 점수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공시법을 세법이 하듯이 그 열정 가지고 공부했다. 공시법을 공법 하듯이 공부했다 하면 벌써 점수 나왔지요. 그래도 여러분요, 한 이틀 정도 지적은 해 놓으셔야 돼요. 진짜 하기 싫으면 등기는 안 해도, 등기는 한 번 해도 지적은 꼭 해야 돼. 지적은 시험대로, 한 대로 나오니까. 과락 나와버려. 과락 잘못하면 절대 한 과목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반 토막은 해야 돼요. 50점이라도. 그리고 공법에서 한 70점 나오면 보태주면 되는데, 저 34번이 사업주택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게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 지금 여기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럼 600세대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뭘 받으라고? 승인. 이거 진짜 단어 안 외워주나 봐요. 사업계획 승인,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인가,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어영부영 합격하려고 그러네요. 사업계획 승인. 이때는 이제 누구한테 가서 받았는 거? 이게 이제 서울시에 갔다는 얘기요.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 특별 두 놈하고 대도시장하고 도지사 아니요. 10만 원 안 되면 도지사한테 안 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
에? 60일. 며칠 내에 공사 착수해야 돼, 그러면? 그것도 2년이라 그러네. 아파트 떼거리 질 때 5년이라니까요. 연장 몇 년? 1년. 600세대 이상은 최초 공사 구간은 몇 년? 나머지 공사 구간은? 그거 얘기하는 거요. 그럼 다 지었다. 들어가서 살아나려면 뭘 봐요? 사용? 또 승인이래네. 참 희한하네. 사용 검사.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에 가서. 사용검사는 며칠 내에 하라요? 15일. 사용검사 받을 때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 세대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어? 없다고요. 동별이라고, 동별. 동별. 임시사용 승인이 세대별이라고. 임시사용 승인. 109동, 108동. 그거는 사용검사. 108동 1401호. 안 돼, 사용검사. 임시사용 승인은 돼요, 그게. 이거 신경 쓰느라고 그랬는데, 아무게 할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한 방에 2마리 잡은 거 아니야, 지금. 34번에 공구별로 분할해 산다. 틀린 것. 1번. 이 1번에 어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한다. 이건 기본이요. 2번. 갑은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공사 시작 맞죠? 아니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잖아요. 300세대 기준으로. 최초 공사 구간은 5년 내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한다니까. 2번, 3번. 갑의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 지연돼서 연장 신청했다. 어른 분쟁 종료된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맞죠? 착수기한 연장 몇 년? 2년. 이게 원래 기출된 문제 답은 이거였어요. 2년.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수정을 한 거예요. 1년 연장합니다.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 불가능하면 어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여러분, 자, 사업계획 승인 취소, 부도 파산 났거나 경매 공매로 대지가 날아갔을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만 분양 보증을 받았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안 합니다. 그때도. 그 다음에 공사를 5년 가도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하네요. 해야지. 근데 최초 공사 구간은 5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근데 얘가 공사가 다 끝났어. 아파트 지었어. 두 번째 공사는 2년 내에 해야 되는데 2년 가도록 착수 안 하면 이건 취소하면 안 되지. 일부 지어버렸으니까. 그게 5번이라니까. 갑이 최초로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지났음에도 사업주택 공사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 어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아, 그럼 안 되죠.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지났음에도 공사 시작 안 한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지어진 건 어떡하냐고. 5번 확실히 틀린 거 알죠?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5번이 바로 이거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이죠? 그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을 때 30세대 넘어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고. 단 전체 연면적 90% 넘지 말라고. 이 주제는 무조건 빈칸형밖에 못 낸다고. 그래서 상업지역은 빈칸 못 만든다. 유통사업 넣어야 되니까 준주거 300세대 90% 찾으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답 몇 번? 5번이랍니다. 그럼 36번은 답이 4번이네. 사용검사.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동별입니다. 임시사용 승인은 동별이 아닌 세대별로. 5번 줄 쳐서 외워야 돼요. 사용검사 신청한 며칠 내? 15일 내 사용검사 해야 됩니다. 37번 여러분 저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청약통장 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광고하는 것도 알선하는 것도 안 돼요. 매매 증여는요? 돼요 안 돼요? 상속은요? 되나 마나 죽어버린데 어째? 저당은요? 답은 2번.
저 땅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놈이. 37번은 다 맞았겠죠? (14명은) 14명 오해막한 낸 사람 중에 14명은 저녁 굶고 잠자지 말고 이 부분 꼭 공부해 놓으세요. 저 너의 통장을, 얘 통장이 청약 1순위 돼 있어요. 내가 이 통장을 산 거예요. 통장을 사면 은행 가면 내 명의로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안 바꿔주죠. 말이 안 되지 그것은. 근데요, 이 청약 통장, 그 각종 조합원의 자격 이런 건 민법이죠. 민법. 분양권 이런 거 실체 없는 거. 민법은 거래 대상 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금지시킬 뿐이에요. 사법에서의 거래 대상은 뭐라도 다 돼요. 인신의 권리, 사람에 대한 이런 거 빼고는. 근데 통장을 사고 판다는 말의 의미는 얘 통장을 내가 돈 주고 명의 바꿔서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얘 우리 둘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을 작성하고 사무실 가서 우리들이 사법상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얘 이름으로 부장 신청을 해요. 얘 이름으로 당첨됐지요. 그러면 계약금도 내가 얘한테 통장을 주는 거예요. 돈을 입금해서 얘 이름으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가 돈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치르겠죠. 얘 이름으로. 그죠? 돈은 내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이름을 등기했죠. 그리고 등기하고 난 다음에 그 등기된 아파트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는 거예요. 매매로. 이게 통장 사고 판단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나질 않거든요. 근데 봐요. 내가 통장 1,000만짜리 1순위 청약 예금 통장 있지요. 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뀌어서 똑같습니다만은 1,000만짜리를 팔면서 딸랑 500 받았는데, 딸랑 1,000만 원 받았는데 2년 뒤에 등기하고 넘겨주려니까 내가 당첨된 그 아파트가 2억이 올랐어. 2억이. 속상하잖아요. 그럼 통장 산 놈한테 가서 그래도 한 2천 더 주세요. 그 산 놈은 미쳤냐? 할 거 아니야. 만약에 너 마이너스 되면 어떡할 걸래? 마이너스 되면 어떡할래요? 그래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등기를 안 해줘버려요. 등기 협조 안 한다니까. 그걸 막으려고 통장 사고 팔 때부터 인감하고 싹 매매 계약서 있어요. 소송하면 이겨. 민사소송 이길 수 있다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매매 계약. 민사소송 이기지만 공법상 검증이 했잖아요. 주택법 위반이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등기 안 해준다. 삼촌 그거 한 2천 더 줘야 내가 등기해 줄란다. 그럼 내가 야를 상대로 통장 사고판 매매 계약 있잖아요.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그러나 모든 법적 문제 지금 책임진다고 했거든. 계약서에. 얘를 상대로 민사소송 한다니까. 민사소송은 내 손 들어줘요. 그래서 얘가 그 대신에 안 주니까 안 해주면 얘를 사기로 했다고 고소할 거 아니에요. 고소. 경찰에 가잖아요. 그럼 둘 다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드러나질 않아. 통장 사고 팔 때 협조를 해주잖아요. 문제 없다니까. 그러면 세금 낼 거 아니야 얘는. 그러면 세금 관련된 세금은 내가 내줘야지. 그런 걸 이제 악정을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통장 이용했다가 당첨됐다가 입주까지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뽀록 났죠. 그러면 통장 순위는 무효가 돼요. 써먹질 못해. 그 아파트 공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 그 다음에 들어가 살았다. 퇴금이 그러하죠. 퇴금 명령. 돈을 5억짜리면 5억짜리를 통장 넣어줘버려. 그러면 환매, 소유권 제대로 넘어가. 그 다음 비장의 카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걸려잖아요. 최장 10년간 당첨을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최장 10년.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 갔을 거 아니요.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때립니다. 울골불골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금 한 2천만 원,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판사 앞에 앉아가지고 얘가 막 울면서 그런 거 통장 나는 몰랐어요. 삼촌이 그래가지고 500 탐나서 막 그랬는데 초범이고 정상 참작하고 해가지고 벌금형으로 아니면 징역 6월하고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가 집행유예 2년 맞았지? 얘는 또 보니까 저 재개발 아파트 하나 있어. 재건축 참. 그 아파트 조합 임원될 수 있어 없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잖아요. 임원될 수 없다니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 공법이. 자 38번 참 이거 몇 번? 더하네 더해. 백선 가져왔나요? 뭘 안 가져와요? 가져와야지. 백선 한번 보세요. 백선
91번. 자, 백선의 41페이지에 지금 백선 이 문제가 지금 이 시기에 이게 깨끗해서는 안 되잖아요. 널널이, 이 책은 널널이한데 이 책이 널널해야 돼, 이게. 91번 문제가 백선할 때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 2번에, 3번에 체크했네. 3년이 아니고 영상물 2년 이상 보관하라고. 모델하우스 찍어가지고 영상 제공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느끼는 게 보세요. 우리 촉이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아무리 풀어줘도 공부를 반복해서 안 해놓으면 그 푸른 문제를 쳐도 틀린다는 거. 환장합니다. 답이 몇 번? 2번. 자, 문제는 제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 읽어보게 하려고. 다른 거 이 부분 내면 다 틀리기 때문에. 1번.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하기 위해 시군구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 받으려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사용되는 마감자재 규격, 성능, 재질 적용, 자, 목록표 동그라미 하고 견본주택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 동그라미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영상물 제출하라고 그랬죠. 목록표 왜 그러냐? 나중에 아파트 지을 땐 다른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거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2번 시장원수가 전혀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 있으나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열람 요구하면 보여줘라. 몇 년 이상 보관? 2년. 그럴 때도 2년 해가지고 2년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알았냐니까 알았다고 다 수정까지 했는데 단 2주 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이 2주 됐나요? 그래요. 2주 어떻고 3주 못 돼요. 그 다음에 3번 더 봐요.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해 견본주택 건설할 때 모델하우스죠.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내용과 같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델하우스 지을 때는 저 멕시코산 대리석으로 하겠다 했는데 멕시코 전쟁 나가지고 품귀돼가지고 그 산을 못 쓰게 돼서 그럼 중국산으로 쓸 수 있어 없어요? 그 품질 이하 자재 쓸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작년 기출문제 답이요. 그 동일한 품질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 이하 품질 쓰면 안 된다고 문제 풀어본 적 있죠? 멕시코가 안 되면 옆에 브라질으로 갔다 와야 돼요. 중국산은 절대 안 된다. 4번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택지비 등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분양가 공시제도 읽어놔야 되고 이제 몇 번, 두 번째 읽으니까 낫네 좀. 그 다음에 5번에 사업 주체는 주택 공급계획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 자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회사가 해야 돼요. 요거는 읽어보는 건데 그래도 불안하네 또. 아휴 어떻게 그런 것도 또 금방 잊어먹고. 자 39번은 몇 번? 4번이라고요? 3번이요? 3번이 뭔데 또 4번? 여러분 칠판 보세요. 제 얘기 한번 대화 좀 해보게요. 내가 농사 안 짓고 서울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농사 짓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3만을 상속받았어. 얼마까지만 법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2만 제곱미터 초과했죠. 얘는 돌아가신 지 몇 년에 팔아야 돼? 그렇지. 팔아야 돼요. 아이고 안 파네. 팔으라고 명령 날라와 안 날라와? 6개월 내에 팔으라고요. 6개월 지나도 안 파네. 그 이제 돈 날라가야지. 이게 무슨 돈이요? 예치금? 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번? 원샷 한 번. 그렇지. 땅값 몇 프로? 20%. 정 기억 안 나면 5번 두드려 맞으면 샘샘. 건축부분 1년에 2회 용건이 허가신고. 자 그런데 처분 명령 날라왔잖아요. 팔라고 해도 안 팔려. 왜? 농업인 아니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맞을 수 없지. 농어촌 공사 가서 내 땅 너희 사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매수 청구. 어디 가서? 농어촌 공사. 그 답은? 4번. 대답 안 대로 푸셔요. 대답 안 대로.
4번에 뭐 갑을 이렇게 다 필요 없어 이거. 을 군수가 인정했으니까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갑은 위에서 을로부터 처분 명령 받으면 시군구에 가서 야 왜요? 읍면이라고 그러죠. 한국 농어청. 여러분 혹시 4번 찾아놓고 읍면인 줄 알고 푸는 거 아니야? 시구 읍면. 한국 농어촌공사 가서 매청한데 이 3번이 낯설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2번 보세요. 6개월 내 처분 명한다고 그러고 3번 을은 위 1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 처분하지 않은 갑이 해당 농지를 다시 농업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해줘도 돼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낯선 건 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5번 농지가격의 100분의 얼마?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점 때려버립니다. 자 여러분요 돼서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야, 보세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전용 허가 받아야 되죠. 농지 전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요? 장관님. 무슨 장관? 국장, 농장? 농장. 국장은 아니에요. 자, 농지를 농업인용, 주택, 마을회관, 놀이터, 시험연구, 유통, 가공시설, 양어장 이런 것들 할 때는 전용해? 전용 신고하고 취득할 때는 농취증 내요, 안 내요? 아직도 이래요? 내야 돼요. 영농계획서 면제입니다. 농지 전용에 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내야 안 내요? 자, 이때 농지 전용 허가 받을 때 면적에 비례해서 돈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이 뭐예요? 농지 무슨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죠. 신고 대상. 이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안 내요? 에? 전용 나오면 다 냅니다. 내요.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는 거 있죠. 이거 허가 받아야 되거든. 이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안 내요? 그럼 뭘 내요? 복구비를 예측해야 한다. 복구비 예측. 농지 보존 부담금의 납입. 이건 내는 것. 못 돌려받아. 복구하면 돌려줘. 빈칸용이지 그거는 100%. 작년에 나온 게 빈칸 문제가 이행강점하고 농지 보존 부담금 빈칸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 개념. 빈칸용 농도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요. 과태료도 나오고 이행강제금은 단골 손님. 그러면 나 같으면 복구비 내지 복구비. 작년에 냈으니까 딴 거. 복구비는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 답은 몇 번이요? 5번 이거 그대로 한 거.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 용도로. 자, 일시사용 나왔죠? 시군구 허가 받아야 되는데 농지 보존 부담금 내는 게 아니죠? 뭐를 예치? 복구비 예치. 자, 여기서 2번 보세요. 2번 줄쳐요.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자가 관계 공사 중지 명령 위반하면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아, 이거 조치 명령 위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으로 부정하게 전용 허가 받은 자 있지요.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해야 되는데 안 내는 놈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취소할 수도 있다. 근데 공사 중지하라고 각종 공사 중지 조치 명령 위반한 자들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2번 지문 외워놔야 돼요. 4회차 모의고사는 동영은 좀 쉽겠죠. 쉬워요. 사람 뭐 죽으나 사나 마지막은 좀 점수 쫙 나와가지고 사기 앙양하고 가야 되잖아요. 좀 쉬워요. 그 4주 동영이 제일 쉬우니까 그때 한 65점 이상 평균은 때려봐요. 오늘 평균 몇 점인 줄 아세요? 오늘 평균 몇 점 같아요? 낸 사람들만 60. 오늘 것도 60이나 나오네 평균. 그래서 틀린 거 책 펼쳐서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서 그냥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죠. 불안하죠. 더 그냥 그날 거 하세요. 공법 오늘 했죠. 오늘 하루 종일 공법해요. 내일 개론이죠. 하루 종일 개론해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그래서 2주만 고생하면 돼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